밤이 참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한 삶을 견뎌내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시원한 밤 공기에 마음을 좀 뉘어놓고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윤집중입니다. 어제는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뜻깊은 휴일을 보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라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아팠던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이 거대한 나라를 이끌었던 리더들은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의 처절했던 과거 혹은 가장 찬란했던 과거의 뿌리를 되짚어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총 3부에 걸쳐 이 두꺼운 역사책을 여러분과 함께 아주 천천히 넘겨보려 합니다. 수백 년 전 조선을 이끌었던 27명 왕들의 거대한 기록,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옛날 왕들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를 나열하는 뻔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섰던 인간들이 보여주는 본성과 리더십에 관한 아주 날카로운 심리 보고서에 가깝죠. 오늘 그 첫 번째 일부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 세상을 바꾼 자와 반대로 귀를 닫아 모든 것을 망친 자의 결정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선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리더를 꼽으라면 열애아홉은 당연 세종대왕을 꼽을 겁니다. 애민군주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고 앙부일구나 자경루 같은 엄청난 과학기술을 꽃피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장영실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를 세종의 뛰어난 인재 발탁 정도로 가볍게 포장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실록의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그저 좋은 직원을 뽑은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조선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장영실의 아버지는 중국 귀하인이었고 어머니는 관기였습니다. 즉 가장 천대받는 미천한 노비 신분이었죠. 그런 그에게 벼슬을 내리려 하자 조정의 모든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 목숨을 걸고 반대했습니다. 기득권 양반들의 거대한 반발 앞에서 세종 역시 큰 정치적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와 출신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살아온 결이 다르고 그 사람의 재능과 목소리를 묵살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또 설득하여 마침내 장영실을 곁에 두고 밤을 새워 과학과 우주를 논했죠. 위대한 리더의 소통이란 그저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편견의 벽을 부수고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까지 기꺼이 껴안는 엄청난 용기 그 자체였던 겁니다. 반면 이 책의 중반부에 등장하는 폭군 연산군은 어땠을까요? 그는 세종과는 완벽하게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훗날 흥선대원군이 외세의 문물을 막기 위해 나라의 문을 닫아 걸었던 쇄국 정책보다 훨씬 더 먼저 연산군은 조정 내부에 지독한 소통의 쇄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영산군은 자신에게 직언을 하고 바른 말을 하는 신하들을 참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목에 신원패라는 끔찍한 나무 팻말을 걸고 다니게 만들었죠. 그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구시화지문, 설시 참신도. 입은 활을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즉, 내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 혀를 자르고 목을 베겠다는 지독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화를 참지 못하는 미치광이 폭군이었을까요?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타인의 입을 틀어막는 리더들의 내면에는 사실 지독한 두려움과 결핍이 숨어 있습니다. 어머니 패비 윤 씨의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거대한 트라우마를 안고 자란 연산군은 타인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치부를 찌를까 두려워 아예 세상의 모든 입을 막아버리고 자기 자신이라는 좁은 아집의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수백 년 전 조선의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직장이나 일상의 관계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관계를 망치고 끝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국 타인의 말을 듣는 귀가 굳게 닫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믿으며 나와 다른 의견을 향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내면의 쇠곡정책.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연산군처럼 철저한 고립과 파멸로 몰고 가는 가장 무서운 독약입니다. 오늘 밤 각자의 삶이라는 나라를 홀로 다스리고 계신 여러분께 이 책이 남긴 묵직한 통찰을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찬란하고 위대한 승리만을 기록한 영광의 책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의 정점에 섰던 나약한 인간들이 숱한 실패를 거듭하며만 남긴 가장 철저한 반성문이자 아픈 거울이다. 위대한 리더는 편견을 부수고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도 기꺼이 귀를 열지만 무능한 리더는 스스로를 완벽하다 믿으며 타인의 입을 틀어막는다. 아집으로 귀를 닫은 자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마음의 쇠곡 정책을 펼치는 것이며 고립된 권력의 끝은 언제나 참혹한 파멸뿐이다. 기억하라. 리더의 자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왕좌가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마저 묵묵히 품어 안아야 하는 고독하고 무거운 책임의 형들이다. 이 위대하고 안타까운 챕터를 덮으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거대한 나라 혹은 내 주변의 작은 인간관계를 책임지는 단 한 명의 리더입니다. 나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수많은 장영실들의 솟은 목소리에 기꺼이 귀를 기울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연산군처럼 내 고집에 갇혀 소중한 사람들의 입에 침묵의 팻말을 채우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어제 광복절을 보내며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수많은 분들의 헌신을 떠올려 봅니다. 그분들이 지켜낸 이 소중한 세상 속에서 우리 역시 좁은 아집을 버리고 기꺼이 귀를 열어 타인을 포용할 줄 아는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2부 영상에는 목숨을 바친 이순신 장군을 질투했던 선조와
시대의 흐름을 잃지 못했던 인조의 뼈아픈 이야기를 통해 열등감이 낳은 괴물들에 대해서 더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콤플렉스를 용기 있게 마주하실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이라는 이름의 나라를 묵묵히 지켜내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부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어두운 방 안에서 윤집중이었습니다.